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흐름을 읽어주는 여의대방로 황금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거 노후된 이미지, 상습 침수구역이라는 오명을 썼던 서울 서남권 일대가 지금 여의도라는 거대한 금융 허브를 등에 업고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카더라 통신이 아닌 서울시의 정책과 확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남부 재편의 핵심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보시죠. 여의도에는 시범 아파트, 광장 아파트 등 굵직한 재건축 단지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의도 본체의 변화와 발맞춰 그 배후지인 서남권 일대가 마치 거대한 고층 주거숲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아파트 몇 채가 새로 들어서는 수준이 아닙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야말로 서남부의 재편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서남권일까요? 그저 막연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5가지 명확한 핵심 기제, 즉 작동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적 지원부터 교통혁명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지금부터 이 5가지 핵심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며 서남권이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제는 바로 속도입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줄여서 신통기획이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가장 큰 리스크가 뭔가요? 바로 하세월이라는 겁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죠. 그런데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인허가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기존의 평균 18.5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무려 12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간이 곧 돈인 부동산 시장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말로만 빠르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례가 증명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었던 대림일구역의 경우 신통기획을 통해 후보지 선정 후 단 8개월 만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엄청난 속도전입니다. 사당시 5구역도 불과 15개월 만에 구역 지정 단계에 진입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할 만큼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적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서남권입니다. 두 번째 핵심 기제는 직주 근접 시너지입니다. 서남권 재개발의 핵심은 단순히 아파트를 높게 짓는 고층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 여의도와의 연계성입니다. 여의도의 고소득 일자리 수요를 받아내는 최적의 배후 주거지로 재정립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의대방역 인근은 이러한 시너지가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날 곳입니다. 여의대방역 인근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이 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신길동 밤동산 구역은 16년 만에 사업이 재가동되며 용적률 453%를 적용받습니다. 바로 옆 1343일대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으로 최고 40층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통기획 후보지인 여의대방 신통 2구역 신길동 90-31일대는 무려 15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계획되어 있죠.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을 벤치마킹 모델로 삼아 이 일대가 여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거대한 고층 주거 벨트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남권의 가치를 확정짓는 게임 체인저 바로 교통입니다. 가장 강력한 한방은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입니다. 이미 서남권은 1호선, 5호선, 7호선의 신림선까지 들어오면서 교통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여기에 신안산선이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기존 트리플 역세권이 쿼드러플 4중 역세권으로 진화하며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도를 보시면 신길 뉴타운의 신풍역에서 여의도까지 단 2정거장입니다. 시간으로는 약 10분이면 도달합니다. 이건 사실상 여의도 업무지구의 확장 영역으로 편입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죠. 서울의 3대 핵심 업무지구 중 두 고서 EBD, GBD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교통의 요지로 거듭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돈 이야기 바로 사업성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 도입된 사업성 보전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재개발이 힘들었던 지역에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춰주겠다는 정책적 배려죠. 이 제도의 최대 수혜지가 바로 서남권의 노후 주거지들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의대방 신통구역 같은 곳을 보면요. 여기는 단독 다가구 주택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조합원 숫자는 적은데 땅은 넓다는 거죠. 즉 일반 분양으로 내놓을 물량이 넉넉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주민 설명의 기준으로 무려 180% 이상의 비례율이 예측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예측치고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사업 구조 자체가 우수하다는 방증입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다면 마지막 5번째는 냉철하게 보셔야 할 리스크와 규제입니다. 재개발 투자의 시작은 내가 과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주 촘촘하고 강력한 그물망 규제를 쳐놨습니다. 이걸 모르고 덤비면 큰일 납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신통기획 후보지들은 대부분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집을 사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조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된다는 뜻입니다.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합니다. 둘째,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를 막는 날짜인데요. 예를 들어 여의대방 신통구역은 2025년 11월 26일이 기준일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쪼개진 지분이나 신축 빌라를 사면 새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매수 전에 건축물 대장과 준공일을 확인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신길, 신림, 사당, 독산으로 이어지는 서남권 일대. 이제 더 이상 낡고 소외된 서울의 외곽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전폭적인 신통기획 지원, 신안산선이라는 강력한 교통 인프라, 그리고 여의도 배우라는 입지적 강점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2030년경 이곳은 고층 마천루가 즐비한 거대한 신축 주거 타운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화려한 청사진 뒤에는 공사비 상승이라는 현실적인 파고와 방금 말씀드린 강력한 규제의 벽이 공존합니다. 무턱대고 뛰어들 시장이 아닙니다. 속도와 사업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교차하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만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서울 서남권의 미래를 내다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